지난 3월 4일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믿기 힘든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한때 우리 집 앞을 지키던 든든한 장터이자 국내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창립 28년 만에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산소 호흡기를 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려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팔렸던 초우량 기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딱 10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도대체 이 10년 동안 멀쩡하던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홈플러스라는 거대 공룡이 어떻게 뼈만 남고 살이 발려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어떻게 수조원을 챙겨나갈 준비를 마쳤는지, 그 불편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숫자 몇 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 매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씩 까먹더니 작년에는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버는 족족 돈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자보다 무서운 건 빚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부채 비율이 무려 1408%입니다. 보통 기업이 부채 비율 20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경고등이 켜지는데 1400%라니 이건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엔진이 폭발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도 제때 못 내고 있고 직원들 월급마저 쪼개서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물건을 대주는 납품업체들은 돈 떼일까봐 물건 공급을 끊었다가 풀었다가 눈치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홈플러스 매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어렵다 해도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유독 왜 홈플러스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2015년 MBK의 인수 방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샀는데 여기서 자기 돈은 2조 9천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4조 3천억 원은 빚을 내서 샀는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할 주체가 MBK가 아니라 바로 홈플러스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집을 산 다음 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은 여러분이 평생 갚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차입매수, 즉 LBO라고 부르는데 이게 홈플러스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수 전에는 1조 원대였던 홈플러스의 빚이 인수 직후 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 나간 돈만 무려 3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매장 수리나 직원 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빚잔치 하는데 쏟아부은 겁니다. 빚 갚을 돈이 부족해지자 MBK는 홈플러스의 살림살이를 하나둘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일 앤 리스백 전략입니다. 멀쩡한 점포 건물을 팔아서 목돈을 챙기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MBK가 확보한 현금만 4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알짜배기 점포들을 우선적으로 팔아치웠는데 당장 빚은 갚았을지 몰라도 매달 나가야 할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조 5천억 원어치 건물을 팔면 연간 800억 원의 임대료를 영구적으로 내야 합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장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액 월세를 내는 세입자 신세가 된 꼴이니 영업이익이 남아날 리가 없겠죠. MBK 측은 홈플러스에서 배당금을 한 푼도 안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말장난입니다. 직접적인 배당은 안 가져갔을지 몰라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과 이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이미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해 갔습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와 관리보수 명목으로 MBK가 챙겨간 돈까지 합치면 홈플러스에서 빠져나간 현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군가는 배를 불리는 동안 회사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뼈아픈 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전후는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투자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MBK의 투자 설명서에는 자본적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물류센터 짓고 새벽 배송 시스템 만들 때 홈플러스는 부동산 팔아서 빚 갚느라 혁신할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월마트를 보세요. 같은 시기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 거점으로 바꾸면서 매출 900조 원을 찍으며 부활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충분히 그럴 잠재력이 있었지만 주인이 회사를 키울 생각보다 엑시트, 즉 빠져나갈 생각만 하니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MBK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때문에 주말 매출 날아가고 새벽 배송도 막혀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유통 규제가 과도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규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다른 마트들은 힘들어도 체질 개선하며 버텨냈는데 유독 홈플러스만 쓰러진 건 결국 과도한 차입금과 경영 실패가 결정타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알짜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떼어 팔려고 합니다. 몸통을 살리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는 고육지책인데 이 과정에서 2만 명의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조도 이제는 구조조정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통매각은 이미 물 건너갔고 조각조각 찢겨 팔릴 운명 앞에 놓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나 농협이 인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기업을 누가 선뜻 사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또다시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단기 수익만 쫓는 사모펀드의 탐욕이 건실한 기업을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생계를 꾸리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생태계입니다. 주인이 곶감 빼먹듯 자산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게 됩니다. 정부도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빚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 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는 반드시 또 일어날 겁니다. 한때 우리 가족의 주말을 책임졌던 홈플러스. 이제는 텅 빈 매대와 불안한 직원들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7조 원의 잔치판을 벌이고 떠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